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종로 그 사직동 거리를 걷다 보니까요. 식당 앞에 한 글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었지만 걱정이 없겠네. 이거 정답 아니에요, 스님? 아, 그거 아세요? 걱정이라는 단어 앞에 을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짝꿍처럼요. 뭔데요? 바로 쓸데없는입니다. 아, 맞죠. 네, 맞습니다, 스님. 네. 행복은 현재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네. 편하게 마음 먹기로 선택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요. 가피를 선사해 줄 분은 모시겠는데요. 네. 큰 절에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연경희 신도 회장님을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쁜 양옥집에 살았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며 노래와 악기에 재능을 가진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행복도 잠시. 암에 걸린 어머니는 43세의 나이에 어린 소녀의 곁을 떠났고 소녀는 방황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아닌 가장이 됐습니다. 불운했던 20대를 보냈지만 24살에 음식점으로 첫 사업자를 내고 40여 년간 외식업 한 길만을 걸어온 그녀는 바로 제5교구 법주사 신도회장 연경희 보살입니다. 기독교였던 그녀가 찬송가가 아닌 찬불가를 부르는 불제자가 된 사연. 3000배 철야정진 끝에 얻은 늦둥이 딸 이야기까지. 불교를 만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열렸다는 연경희 신도회장의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얼굴이 고우면은 마음씨도 곱다고 하셨으니. 예. 이분은요, 목소리까지 고운 분입니다.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연경희 신도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도 회장님이시기 전에 합창단 20년 넘게 이끌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따로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말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그 찬불과 가사가 부처님의 어떤 진리고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오면 조금 더 발걸음이 가볍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그 합창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스스로 이렇게 자의를 한다 이러면서 단원들한테 그렇게 이제 편안함을 갖고 네, 합창단만 열심히 나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 우리 부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회장님은 3000배 어머 철야정진 그때 늦둥이 딸을 얻으셨다고요? 우리 남편이 이제 신한은행 출신인데 이제 본부장님으로 은퇴하신 지 한 2년 됐어요. 근데 젊어서 신갈 분당 쪽에 신갈 지점으로 발령이 났어요. 저희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이가 그때 5살이었거든요. 걔를 데리고 이제 사택을 하나 줘서 거기 가서 1년 살았던 적이 있어요. 수원 이제 분당 쪽에. 네. 그래서 1년 살고서 이제 청주를 다시 왔는데 중간에 유치원이 이제 3월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려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그 집 근처를 유치원을 좀 크다 하는 데를 다 저희가 이제 한번 뒤져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마야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성당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러게요. 찾아갔어요. 성마야. 예, 저희 집에 차로 5분 거리니까. 그곳을 갔는데 그게 불교 회관이고 그 당시 평화사라는 저희 지금 거기에서 하는 불교 회관이 있으면서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미네일 스님이라고 이제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냥 마음이 푸근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한 자리가 있다는데 그게 얘는 6살이었는데
7살 반에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6살짜리를 7살 반에 넣으면서 너는 친구들이 형아들이 몇 살이냐 그러면 7살이라 그래라. 이랬는데 그 말까지 나중엔 했대요. 나 원래 6살인데 엄마가 7살이라 그랬다. 네가 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좀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걔를 넣고 근데 그 앞에 또 조그만한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음악 좋아하고 그 못했던 거를 자꾸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죠.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갔다 오면 피아노 뭐 배웠니? 이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이거는 뭐 몇 박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서 보내면 그 다음 날 거기 원장님이 보고 이제 아이한테 네. 엄마 음악 하셨니? 뭐 이렇게 엄마를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러다가 엄마가 이거 조금은 치셔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분이 피아노 원장 하시던 분이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시고 합창단을 그 충북 쪽에 많이 읽어주신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 불교 유치원에 전에 원장을 초대 원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우리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학교 때 그 합창을 좀 했냐, 뭐 전공했냐 그래서 전공은 성악인데 지휘를 많이 했다. 중고등학교 때 합창 단원을 책임을 지고 있었으니까 했더니 지휘자가 너무 잘하는 지휘자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그래서 비어 있다고 뭐 당장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피아노 원장님 만나면서 우연찮게 평화사 합창단 지휘를 하게 되면서 그냥 무료 봉사로 한 20년 하면서 또 우리 지금 있는 합창단도 이제 겸직해서 단장도 하고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인연이네요. 인연이 이렇게 부처님과 무서운 합치네. 거예요. 네. 부처님 갚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 아드님이 자연스럽게 그 인연의 고리를 맺어주셨네. 제가 우리 부처님의 가장 큰 가피가 뭐냐 그러면 저희 늦둥이 딸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불교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는 우리 이제 큰애고, 첫애고. 네, 첫애고 9살 터울이에요. 네, 9살 터울인데 그러니까. 큰애는 바로 결혼하자마자 이제 들어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낳고 이제 그때 또 어려운 일을 또 겪어서 저희가 또 결혼하면서 음식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결혼을 했는데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둘째는 날 생각을 못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너무 외롭다고 네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혼자라 너무 외롭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남편도 또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어렵게 어떻게 아이를 하나 가져요. 가져서 97년도에 이제 낳게 되는데 조산을 하게 돼요. 제가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힘드니까.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노산이니까 몸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냥 임신되면 낳는 줄 알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뭐 일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걔가 그러니까 97년도에 한 7월에 조산이 돼서 나서 이제 인큐베타에서 한 3시간 반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가고 그때 제가 이제 막 너무 심한 막 전몸살 막 이런 거 항생제 투여하다 보니까 그 어떠한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 그때 생겨요. 그럼 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걔도 이제 기도를 좀 해서 낳은 아이인데 그렇게 잃었어요. 잃고 이제 그 당시에 조그만 남자의 이제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불사를 막 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스님께서 인연이 안 되려니까 이제 가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수자연가 천도제를 해서 좋은 곳에 보내고 그 다음 인연을 기다리자. 그렇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때에 그 스님이 지금 하면 스님이라고 이제 훌륭하신 분이죠. 네, 선방 스님이시고 청주 간음사에 계시다가 이제 조금만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하시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때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밤에 철야정진 뭐 등거리 죽비면서 가면 하고 그때는 그때의 신심 그 어떠한 그런 불씨가 이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남편하고 둘이 한 철씩 들어가 뭐 공양주도 살고. 살고 그때 큰 애가 잘 따라다녔어요. 그래 그 공덕으로 그러면 이제 네, 늦둥이 3000배를 딸을 낳는 했어요. 아우. 근데 그때 혼자는 못 하겠고 그
그 평화사 다니던 형님이 그 이제 수능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아우님하고 같이 둘이 하자.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물 PT로 2병 주시고 귤 4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녁 초저녁부터 들어가서 하는 게 수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11월 달이죠. 이제 수능 보고 이럴 때니까. 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3000배를 이제 염주 한 번씩 돌때 더 한 거죠. 이제 네, 이제 네. 30번 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춥지도 않고 그 끝나고 새벽에 끝났는데 눈발이 그 아주 자그마한 법당이었는데 그 눈발이 이렇게 내려오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한 번 딱 해봤어요. 네, 그러고 이제 잘 됐겠다. 네네 임신을 이제 하고서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이제 스님께서 전에 하나 잃었으니 이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다음 기도는 그 처사님께서 좀 하셔라. 이래서 이제 남편이 제가 한 5, 6개월 됐을 때에 남편도 들어가서 이제 3000배를 하고 아이고. 이래서 이제 이 아이를 늦둥이를 99년도 6월에 낳았어요. 예, 낳아서 그 애가 네 이제 잘 커주고 이제 그랬는데 걔를 그냥 또 음악으로 막 시킨 거예요. 내 욕심에 뭐 첼로, 피아노, 노래 다 시키니까 얘가 13살에 날아가더라고요, 미국으로. 맨날 1등 해야 된다, 학교 회장해야 된다. 지금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못했던 거를 그냥 한껏 한다고. 그렇지. 그래도 이제 음악을 전공은 안 했지만 이제 제가 음악 전공은 엄마가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한데 그 대신에 네가 그 특기를 취미를 살려서 절에 행사 있을 때는 좀 해줘라. 그래서 아기 때부터 뭐 6, 7살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럴 때마다 큰 행사 있으면 빽빽거리고 노래도 부르고 첼로 연주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이 합창단도 좀 작지 막 이러니까 몸이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처음 하는 행사라. 그래서 그러게요. 야 너는 악보만 보면 그냥 하잖아. 근데 엄마는 난 너무 젊은데 다 연세들이 있으신데 내가 어떻게 쓰냐 그래서 아니야 전공자 2명 불렀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너한테까지 이게 안 와. 육복공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1박 2일 와라. 그래서 한번 해봐. 그러면 엄마가 알바비 줄게. 막 이랬더니 돈은 필요 없고요. 제가 해보겠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 이제 뭐 전부 5, 60대들이시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도 거기서 잘 예의 바르게 하면서 해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러게요. 진짜 흐뭇하다. 늦둥이 딸에게는 무한 사랑인 엄마지만 정작 본인은 어머니 손길이 늘 아쉬웠다면서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날까봐 안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참 많이 그리운 어머님이신데, 네. 제가 우리 딸한테 이래요. 나는 너한테 엄마, 나 같은 엄마가 나한테도 있었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좋을까. 너한테 제일 부러운 게 그거야.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걔한테는 내가 굉장히 나이 먹은 엄마잖아요. 39에 낳았으니까. 예, 낳았으니.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 기억으로 제 졸업식 때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때가 2월 7일이 졸업식이었나 그랬는데 2월 8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네, 아우. 19에 우리나라 나이로 19에 이제 암으로 3년을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 2, 3년은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간병인 제도가 없어서 아마 있었어도 엄마가 오랜 동안 그 암으로 좀 투병을 하셨을 때라 재산도 이제 저희는 그냥 평범한 지방에 다복한 그런 좋지. 아빠가 회사원이었고 그냥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교육열도 높으시고 또 욕심도 많으시고 솜씨도 좋으시고 예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열성적으로 자모의 그 옛날에도 육성의 임원도 다 들어주시고 이랬던 엄마인데 그렇게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졸업식인데 막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졸업식을 가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 가야 되는데 엄마 졸업식을 왜 못 가게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엄마 못 가게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집이 좀 어려워질 때라 새를 살 때예요. 이렇게
불란서 집이라는 1, 2층이었을 때 2층에 예전에는 저희가 도지를 얻어서 연시들 그 종산이나 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엄마가 도지를 똑똑하셨으니까 얻어서 양옥집을 아주 디귿자 집으로 예쁘게 져서 그냥 잘 살았는데 저희 작은 아빠네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사형제인데 그중에 제일 막내가 공부도 잘 많이 시켰고 그 머리도 좋았어요. 막 월남에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약간 이제 요새 말로 사자가 있는 것이 집문서를 뭐 어려운 일을 겪으셨나 봐요. 사업하다. 저희 없을 때 집문서를 우리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그 옛날엔 그랬어. 그걸 갖다가 팔아먹었네. 재폈어요. 아, 분자당을. 근데 우리가 그때 방이 4칸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쪽에 방을 2칸을 세를 놨었어요. 엄마가 전세를. 그리고 우린 2개를 썼거든요. 그랬던데 그때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요 세를 빼줘야 되잖아. 그러죠. 전세금을.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은 단칸방으로 월세방을 나와요. 그러지 뭐 어떡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가 6학년 끝나고 중학교를 못 가요. 1년을 꾼다 그러죠. 예, 네. 쉬었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14살에 꿇어요, 제가. 그래서 못 가고 가내수공업 뭐 또 어디 그 당시에 메리아스 공장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일을 가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한 일이 일어나요. 학교에서 뭐 맨날 노래만 부르고 뭐 이렇게 엄마가 늘 뒷바라지를 잘해주셨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광주리에 열무 담고 고등어 졸이고 두부 졸이고 해갖고 2구 1시간을 가서 담임 선생님들 주고 와요. 그 담임 선생님이 총각이 동생들 셋을 키워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그랬던 엄마인데 이제 그런 엄마가 이제 내가 딸한테 나는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하던 음악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식 날인데 전화가 와요. 와서 큰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옛날에는 운수업을 했거든요. 네. 트럭을 도락구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도락구 집이 도락구가 몇 대씩 있어요. 네. 그래도 도와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러요. 이렇게 건너집이었는데 학교에서 전화 왔다고.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인 거예요. 너 오늘 우리 공로상을 음악 부분에 너 하나가 받는데 네가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주 사범대학이 있었어요. 네. 네, 여자 사범대학. 거기에 저희가 4대 부고였거든요. 네. 부속여고예요. 네.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청주여고를 다 보냈고 중학교가 제가 청주여중 나왔는데 4대 부고 온 애들은 음악하는 애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음악 선생님이 그 박수전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음대를 나온 성악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할 만한 애들은 또 글리 보냈어요. 네. 그리고 뭐 공부도 이렇게 제가 공부보다는 이런 예체능 쪽을 좋아했지 막 열심히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안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랬더니 그러면 큰엄마를 불러오래요. 근데 큰엄마 엄마가 보재요. 그랬더니 큰엄마가 오셨어. 근데 같이 다니던 사촌 나보다 이제 1살 내가 1년 꿇었으니까 어린애가 네. 사촌이었어요. 같은 학년이었고. 근데 형님 걔 이름이 수정인데 수정이 꽃다발만 해가지 말고 우리 경희 것도 좀 하나 해가라. 축하해 주러 갈 아이가 하나도 없잖냐. 이제 엄마도 못 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상을 받고 졸업식을 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갖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 음악 선생님이 특기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셔요. 그리고 너 가봐라. 집안이 그래도 특기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4대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슨비를 내야 돼, 음악은. 레슨비도 내야 되고 또 반주를 하면 반주도 하는 또 그렇죠. 반주비 또 회의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이 그때 끊겨요. 끊기고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아이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한 6년을 제가 안 만나. 안 만나. 그런데도 그 끼를 못 부리고 그거를 좋아해서
그때부터 또 나와서 이렇게 또 합창을 불교로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게 됐다고. 네.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저희가 일은 안 해봤어요. 밥도 질지도 모르고 그렇지. 이불도 안 개고 다녔어요. 그 철딱서니도 없어. 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편찮아 누워 계시면 예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지만 왜 엄마는 맨날 아프냐고. 아이고. 나는 엄마들은 건강해서 내 속을 안 썩이는데 엄마가 내 속을 썩인다고. 엄마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막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 철이 아유. 없으니까. 철이 없었어요. 그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음식점을 하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아버지 모시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그래도 아지트로 다니던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가잖아요. 지금 뭐 카페 가면 커피숍이나 자주 다니는 단골집. 그런 데를 갔는데 거기 제일교포 언니가 아주 늘씬하고 예쁜 언니가 주인이었어요. 미스인데. 그러면서 그 언니랑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언니가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뭐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가게가 비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20일을 입원해야 된다고 하니 나는 여기 아는 사람이 없다. 부모님이 일본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와서 이제 청주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카운터만 좀 봐줄 수 있나? 언니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주인이 없으면 안 되니 그걸 해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거를 맡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언니가 이제 퇴원을 해갖고도 이제 부모님이 아르니까 일본을 들어가게 또 된 거예요. 일본을 도로 들어가야 될 테니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싸게 넘길 테니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인수를 하셨네. 그걸 인수를 돈이 어디 있어요? 빚내갖고. 그 옛날에 이런 제2금융권이죠. 예, 금고, 예. 청주 흥업금고라고 있어요. 지금 얘는 신협 뭐 이렇게. 신용금고. 예, 그런 데서 매일 이렇게 얼마씩 찍으면 일수. 일수처럼 돈을 이렇게 찍으면 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해요. 하는데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다 털어먹지 이제. 아이고. 가만히 그래도 앉아갖고 어떻게 돈만 받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고객 그러죠. 관리도 돼야 되고 지금이면 잘했을 텐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빚을 또 얻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단골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괜찮아요. 단골 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들이 보증을 써준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큰 거를 해요, 이제. 미락이라는 일식집이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하던 건데 그걸 또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넘겨서. 그건 성공하셨어요? 잘 됐어요? 네, 그거 그때부터는 이제 잘 됐어요. 네. 대단하셨네. 어렵게 수소문 해서 또 찾은 첫사랑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어요. 근데 아파서 병원에 누웠으니 네. 또 그 심정이 또 오죽했을까. 너무 그게 일 열심히 하다 아팠다고. 어떻게 된 인연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레스토랑을 할 때 그 바로 앞에가 서울 신탁은행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네네. 예전에 서울 신탁은행. 네. 근데 얘네 아빠 거기 이제 행원으로다가 있었던 건데 그 일본으로 간 언니가 소개를 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괜찮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만나봐라. 그때는 은행원들이 괜찮았어요. 아, 그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잠깐 만났어요. 이제 만났는데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생일이 아빠는 12월이고 저는 9월인데 그 당시에 저보고 4살이 많다 그랬어요. 아, 거짓말했구나. 4살 터울이면 제일 좋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성숙했다 해야 되나 조숙하다 해야 되나 좀 풍채도 좀 있고 그래서 저보고 4살이 믿었지. 많다 그래서 4살이 많은 줄 알고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는데 저는 이제 한 1년 좀 넘게 만나다가 그 연애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뭔가 이게 집을 좀 일으켜야 되고 제가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생각이 없었어. 그래갖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냥 속된 말로 찬 거야, 제가. 참 많이 좋아했고 첫사랑이었는데 네. 그러고서는 한 6년을 이제 안 만난 거죠. 그러면서
서울로 간 거예요. 그때 신한은행이 생겼어 이제. 근데 저는 내 연락처를 안 가르쳐주고 아빠는 은행에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다 알려줘요. 네. 무슨 지점으로 갔어요? 무슨 지점. 네. 그러면 가끔 전화해요. 나한테 너무 잘했던 사람이라 착하고 그리고 힘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연지 식당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뚝배기에 갈비를 푹 과서 우거지를 넣고 끓인 갈비 이렇게 우거지탕. 또 하나는 콩나물, 북어, 조개를 넣고 하는 뭐 도레미탕. 이렇게 탕 정식해서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청에서 이게 이제 무슨 그 토속 음식처럼 이렇게 공무수에 까만 차가 와서 뭐 30개 배달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병원 원장님들이 그 로타리 이런 봉사를 많이 했어요. 봉사 단체를. 네. 그러면 그 로타리는 주회를 해요. 매주마다 네. 뭐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하면 그걸 시켜요. 배달을. 뭐 30개만 갖다 달라. 그럼 뚝배기가 다 가야 되고 이만한 들통이 가야 되는데 차로도 안 돼요. 차는 덜컹덜컹하고 이러니까 엎질러지고. 그럼 리어커를 끌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뭐 많지도 않았어요. 뭐 저까지 해야 3명, 4명 안 끌어요. 그래서 그때 내 미스 때 그 리어커를 직접 끌었어요. 예, 그 얘기하면은 본정통이라서 가장 번화가예요. 네. 거기서부터 끌어서 이제 한 20분 정도를 가서 내려놓고 그거를 다 들어 올려서 그 주회가 끝나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복막염이 제가 걸려요. 아이고. 걸려서 대수술을 받아요. 그때 뭐 시골이니까 서울로 못 오고 지방 병원에서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27cm 이 정도를 복개를 했어요. 뭐야? 네, 그 당시에 이제 오빠가 아버지도 계셨지만 오빠가 보호자로 왔는데 이렇게 스탬펜 같은 데다가 판에다가 이걸 이렇게 장기를 다 꺼내놓고 그러니까 그 장에 피고름이 뭐 이만한 피트병으로 하나 나올 정도로 다 이제 훑어내고 그 안에 이렇게 복막염. 약물을 넣어서 복막염. 네, 세척해야 되잖아. 세척을 해서 난데 그 코로는 콧줄을 꽂아놓고 또 여기 닌 거 맞춰놓고 또 소변 걸어놓고 하니까 뭐 식물인간처럼 부처님이 큰 사람 만들라고 네, 그러게요. 그때 크게 고통을 주셨네. 그러고서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중요한 거는 끝나고 응. 복막염의 후유증이 장 폐쇄하고 유착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금식을 시켜요. 그냥 장이 딱 달라붙어서 하수구가 막히는 거야. 네, 그러면 또 코에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콧줄을 이렇게 꽂아서 이제 그 장에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경과를 또 열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이번에 있을 때 남편을 만나셨나요? 남편이 박사님은. 청주에 개점을 한 거예요. 아. 개점을 인연이다. 청주 지점을 나면서 신한은행이. 신한은행 내려오니까 청주 고향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을 옛날 전화번호 책에 첫사랑 생각이 나신 있었잖아. 거네. 낳고 이제 본인이 더 또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좋아했고 그러니까 전화를 집으로 했는데 동생이 받아서 이제 언니가 이렇게 해서 입원해 있다 병원에. 그때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꽃을 이렇게 들고 새벽에 이제 왔는데 이제 우리 이모가 안 된다. 잠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잠들기도 힘들으니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만나요. 근데 가장 힘들 때 만나니까 그냥 확 넘어갔지 뭐. 그냥 그래야지 결혼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먹기는 그렇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때도 참 묘했어요. 둘이 어디를 갔냐면 속리산을 갔어요. 1박 2일로 가자. 갖고 둘이 술 한잔 먹고 이러면서 결혼을 약속을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됐네요. 네. 그러게요. 이 네. 삶을 사는 동안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네. 나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부처님 앞이에요. 근데 젊어서 오면 남은 시간 동안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 걸 닥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죠.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맞아요. 근데 젊어서 온다는 게 바로 부처님 앞이에요. 맞아요. 경험하는 게.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인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신도회장 소임을 맡게 됐잖아요. 네. 아직 큰 가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네,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지역에 이런데 제가 신도회장을 이렇게 맡게 된 건 이제 합창단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도 했고 계기가 돼요. 2005년도 아마 그때는 현조 스님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그때는 단장으로 이제 회장을 맡게 된 거는 지금 계신 이제 우리 정도 스님 네. 때에 예, 이렇게 맡는데 일을 그래도 어떤 감투를 쓰여든 뭐를 해도 좀 책임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럼. 대충이 아니라. 그래서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좀 피곤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한번 큰일 한번 해봐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 주신 것 같아요. 다 부처님이 이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부처님 일 좀 더 열심히 더 하고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실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네, 맞죠, 스님. 네. 아, 많이 부족해요. 그게 저기 음성 포교로 시작해서 수십 년 이어온 그 연경희 회장님의 남다른 포교 원력은 법주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 네. 아, 하시는 일이 많아서 보고 읽어야겠어요. 내가 이렇게. 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수석부회장과 회장, 네.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여성재단 이사, 현재 라이온스 백합클럽 이사, 대한적집자사 전국 대의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감사,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이사, 청원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심의위원회 위원. 그렇게 많이 어떻게 하세요? 네. 거기다 불교계 일까지. 불교계 건 빠졌고 이제 네. 저거는 제가 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네. 충북지회장을 하면 당연직이 많아요. 아, 거기 네, 딸린 그래서 뭐 당연직들. 자주 가는 건 아니고 위원으로 이제 당연직으로 한 게 많고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건 그래도 우리 법주사 신도회장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게 있어요.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고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정도만 하려고 저건 이제 그 전에 지나간 것들도 많고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부처님 일하고 연결된 그런 직책을 좀 맡게 되면 그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저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인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고 조금 이제 과부하가 걸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에는 뭐부터 내려놔야지 하면서 제가 스님들한테도 아우 이게 제일 버겁고 힘들어요. 이러면 다른 일 하나도 하지 말고 전일만 하시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시는 대로 이제 네. 그냥 하시면은 이제 내려놓을 땐 저절로 내려놔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고 또 내려놓을 땐 저절로 내려놓는가 보다 하고 저도 그래요. 일이 있으면 주신 건가 보다. 일이 없으면 내 몸을 챙기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해요 사는 게요. 네. 이번에는 또 조계종 여성 불자회 일원으로 창립 주도하기로 했다고요. 네. 아 그거는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지난 23일 날 한 1,20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조계사에서 그 여성 불자회를 이게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이제 준비하고 그랬던 건데 이번에 이제 창립법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각 교구 본사마다 이제 직활별로 이렇게 이제 소임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직으로 또 추진위원회로 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도 임원분들하고 스님들 모시고 가서 창립법회 버스 한 대로 다녀왔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날. 네. 그런데도 그 행사하는 동안 잠깐은 또 조금 잦아들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조금 그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활동을 그렇죠. 해보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음악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 맞아요. 부처님이 자꾸 이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불극의 안팎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연경희 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었던 분들 있다면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죠. 시간 드릴게요. 아, 네. 아, 저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불자로 그래도 만들어서 이렇게 초발심 내게 만들었던 우리 하면 스님, 하면 스님. 네, 네. 생각나시고 또 합창단 늘 같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왔던 그런 시절에 또 민혜일 스님, 또 지금 선현 스님 지금 계신 그 스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법주사를 또 인연이 닿게 해서 저를 또 큰 쓰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된 처음에 이제 현주 스님이고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하는 우리 주지 정도 스님이 이제 연임하셔서 예. 지금 이제 하고 계셔서 이제 우리 스님 때까지 더 열심히 아까 또 선우용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네. 네 그냥 인연 닿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회장 자리도 잘 무탈하게 회양했으면 좋겠고 그 스님들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BTN 우리 신행 이야기 카피에서 공식 질문이에요. 네. 연경희 보살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라. 저에게 가필한 일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아팠고 뭐 2005년도에는 한 달을 금식하고 물 안 먹고 못 먹고 삼성병원에 한 달 동안 있을 동안 다 죽는다 그랬어요. 큰 암 환자들도 2주면 퇴원했거든요, 수술하면. 예. 근데 매일 콧줄 끼고 계속 걷고 이러면 이렇게 혀를 차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그것도 수술 안 하고 스스롭게 이렇게 그렇죠. 네, 낫고 그 이후로도 이제 입원은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입원 안 한 지가 한 8년 됐어요. 1년에 두세 번씩은 항상 딱 막혀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부처님. 그게 가장 큰 가피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 일상이 가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매 순간 이거 감동이에요, 스님. 네. 그죠? 네. 쉬면 무슨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전하게 감상한 느낌인데요. 스님 어떠셨어요, 만남? 신신과 원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한 삶을 원합니다. 네. 성공을 원한다면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러면 보다 쉽고 안전하게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하는 에너지에 부처님의 가피가 더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성공을 방해하는 업장은 줄게 되고 성공을 도와주는 공덕은 더욱 늘어나고 맞아요. 여기에다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의 가피가 더해지니까 네.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연경희 회장님. 참으로 이 시대에 보현행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모든 소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은 노력으로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한 달에 10,000원, BTN 붓다이 법보시에 동참한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김시윤님, 김지훈님, 신효재님, 오대희님, 오민성님, 한대현님. 오늘 소중한 마음을 모아준 한 분 한 분 주인공들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오랫동안 평안하시길, 뜻한 바 꼭 성취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네.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삼는 순간 현재는 저절로 불행해집니다.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소중한 하루 보내지 마시고 오늘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네.